네, 자주 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그리고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김문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총기를 난사하고 달아났던 임병장에 대한 체포조 포위망이 상당히 지금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휴대폰을 이렇게 던져줄 정도 거리까지 지금 가서 임병장을 이제 뭐 투항할 것을 이제 설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 오전 중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전에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요. 네. 휴대전화를 통해서 아버지와 임병장이 통화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현지에서 이 군 수색팀이 임병장한테 전투식량, 빵과 물 등 전투식량을 제공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임병장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화를 마친 아버지가 임병장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아버지가 임병장을 상대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할 것을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임병장은 지금 군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통화 내용은 혹시 전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고요. 아마 임병장이 아버지가 뭐 저 울면서 뭐 통화를 하겠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로 확인된 겁니까? 그 울면서 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와 임병장 사이에 어떤 전화 통화를 했는지 내용은 전해진 게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투항이 임박했다 했는데도 그러고도 지금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왜 이렇게 좀 뭔가가 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도 임병장의 마음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뭐 애초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 정상적인 예상을 하기에는 임병장의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또 지난 이틀간 해왔던 어떤 행동이 네. 너무나 정상과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 제가 첫날 여기 YTN에 와서 네. 임병장이 결코 민통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일반 보병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10km를 밤길을 달렸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등산 다녀보면 알지만 한 400m라도 수십 분 걸려요. 그냥 평지 같으면 400m 금방 가는데 편마루 분명히 정상 400m 이렇게 돼 있는데 가도 끝이 없는 게 산이에요. 네. 그런데 등산로도 아니고 그냥 이 야산을 10km를 지금 임병장이 이동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이 작전에 지금 개입을 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와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뭐 빵과 우유를 어떤 뭐, 전투식량 이런 것을 줬다라고 하는데 물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작전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왜 줬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 예. 빵과 전투식량으로 인해서 임병장의 기력이 하루 이상은 또 어떤 그 지속이 되게끔 어떤 힐링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전이 어떤 그 완전히 임병장의 기력을 쇠하게 만들어서 신속하게 검거를 해야 되는데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검거조가 들어오면 아무데나 그냥 총을 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또 다치잖아요. 그래서 물론 임병장의 아버지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좀 마음의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빵과 전투식량을 주는 것은 인정적으로는 맞지만 작전적으로는 조금 제가 고개가 격거리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지금 임병장이 그제 밤 8시 15분에 이제 총기 난사를 하고 밤에 이제 10km를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지점이 이제 재진검문소 부근 네. 명파초등학교 뭐 1km 지점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대치 지점이 소초에서 7km 지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제 또 남쪽으로 총격 내려온 거죠. 주고받고 나서 3km를 또 옮겼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3km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3km인지 그리고 지금 군의 발표가 소초에서 이제 7km 군의 지점이라고 발표가 합니다. 10km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직선거리로 10km인지 아니면은 이 도로가 뭐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그게 네네. 10km인지 다 지금 뭐 우리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그 나온 도표를 보면 재진 검문소에 조금 남쪽으로 조금 더 이동한 이동을 거군요. 한 것으로는 봐야 되겠습니다. 김 기자, 임병장이 지금 뭐 군에서는 투항 의지가 조금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오전 중으로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일부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예,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직 뭐 시간이 무르익지 않았는지 아직까지는 그런 관련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빵과 이제 물을 제공하고 식량을 제공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고 또 아버지가 현장으로 달려가서 임병장을 설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사건이 조만간에 마무리되지 않겠냐. 군에서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임병장의 심리 상태거든요. 네. 아버지와 통화를 마쳤다 하더라도 본인의 심리 상태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군에서는 이번 사건의 그 경위라든지 어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임병장을 생포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임병장이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자체가 네. 임병장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체포를 해서 관련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군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총기를 난사한 후에 도주를 했기 때문에 네. 추가 범행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교전 중에 또 소대장 한 명이 총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위험이 계속해서 상존해 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체포를 해서 얘기를 듣고 그런 위험을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사건 발생 이후에 이제 군이 그 일관되게 취한 조치를 보면 이제 그 생포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좀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병력을 투입하고서도 계속해서 지금 어떤 이제 인내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꼭 이렇게 생포를 해야 되는 뭐 이유라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포를 해야 범행 동기를 알 수가 있고 예. 또 개선점을 밝힐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지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사살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의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포를 해서 네. 사건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것이 지금 정부나 군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예. 저는 이제 임병장의 사생활은 저는 모릅니다만, 네. 이 임병장이 평소에 게임에 혹시 중독이 돼 있던 것은 아닌지를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병장이 첫날 동료들을 사살하기 직전에 총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수류탄을 투척하고 그리고 무력화된 동료들을 향해서 조준사격을 해서 3명을 사살하고 다시 뛰어들어가서 네오바에서 2명을 사살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치를 한 상황에서 또 우리 뭐 같은 동료였죠. 뭐 얼굴은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같은 부대 소속의 장교를 향해서 총을 쏘아서 조준사격을 해서 관통상을 입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마치 온라인 슈팅 게임이라고 예. 하는 그 총 사격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그 한 장면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상상을 제가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같으면은 투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게임, 이런 슈팅 게임을 하다 보면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캐릭터가 어떤 무력화돼가지고 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하고 짜증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 자기가 지금 게임에 만약에 이입돼 있는 상황이라면은 예. 이 상황이 그래 내가 그 상황에서 내 캐릭터가 항복을 할 때 굉장히 짜증났지. 내가 여기서 이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야. 항복해서는 안 돼. 이런 어떤 그 감정이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건 저만의 상상입니다만 네. 예. 그런 그럴 상황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보면 될것 주변 같은데. 상황을 예. 잘 파악해서 지금 이 임병장을 설득하는 예. 그 작전에 지금 여기는 현실이다. 네. 온라인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주변 생각합니다. 병사들과의 이런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크죠. 예. 그 관심병사가 그냥 관심병사가 네네. 되는 것은 예. 아니고 이 임병장이 고등학교 때도 주변의 어떤 괴롭힘으로 인해서 네. 2학년만 다니고 3학년 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이제 방송통신대학을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그 군에 입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고등학교를 중퇴를 할 때 주변에서 말렸다죠. 한 학년만 더 다니면 되는데 검정고시라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네. 말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병장이 자퇴를 했고 요즘 뭐 이 젊은이들이 다닌다라고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정도의 어떤 방송통신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임병장이 주변과 방송통신대라는 게 학교를 가지 않고 이 온라인으로 예. 지금 학업을 하는 것이 통신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주변과 어울리기 힘든 예. 그런 학교 생활까지도 주변과 어울리기 힘든 그런 학업을 하다가 군대를 가서 주변과 어울리기도 힘들었는데 주변인과 같이 생활을 하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네. 의지와는 관계없이 생활을 하는 장소에 갔기 때문에 그가 받는 정신적 문화적 충격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신병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A급 관심병사로 네. 분류가 되다가 그게 이제 좀 고참이 되고 나서 즉 상병 이후가 되고 나서는 이제 B급 관심병사로 다운그레이드 또는 이제 좋은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그러다 지금 이제 투입되고 나서 GOP에 투입되고 나서 7개월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면 결국은 그 지휘관의 판단은 뭐 크게 그런 판단은 안 한 것 같아요. 다만 세심한 어떤 그 배려 예. 이런 게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사실은
그 소대장, 지휘관들도 너무 어려요. 예, 예. 24살, 25살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었다. 김문경 기자, 이게 부대 생활과 관련해서 조금 좀 취재된 게 있습니까? 부대 생활과 관련해서 아직은 뭐 오픈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꼭 한번 뭐 관련 자료를 뭐 지금 계속 청취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예. 부대 생활과 관련된 자료라 하면 결국은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느냐 그렇죠. 여부를 예. 따져볼 네네.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일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뭐 지금 생포 작전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군끼리 서로 이렇게 5인 사격해서 이제 한마디로 큰일 날 뻔해서 관자놀이를 쓰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예. 암고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바로 이제 사격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다행히도 이제 그 경상을 입고 후송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죠. 예, 예. 이제 그 5인 사격 문제가 네. 아까 이제 정찬배 앵커가 현장 리포트를 할 때 폭음이 들렸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활짝 놀라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폭음이 과연 뭐였을까? 그게 군에서는 지금 뭐 인근 지역에서 한 훈련이다. 이번 사건과는 상관없는, 훈련이다라고 예,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번 사건과 상관없는 훈련을 정찬배 앵커가 화들짝 놀랄 정도로 지근거리에서 훈련했다라고는 저는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금 송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5인 사격 중의 하나의 어떤 그 우발적인 사고이거나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이것은 그러면 체류탄이나 연막탄 같은 것을 터뜨려서 진입작전을 하는 것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인근에서 예행 연습을 한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이 직접 진입작전 안 했으면, 그러나 합참이나 8군단이나 또 그 8군단 위에 있는 1군 사령부의 지금 작전처가 있는데 그 작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그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임병장이 직접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네. 다른 이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예. 그건 전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폭음 소리는 진입 작전을 예행 연습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사실 봅니다. 밖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임병장으로서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 듣고 불안감을 굉장히 느낄 이제 수가 불안감해서 있는 오히려 더 신경이 상황이잖아요. 날카로워지고 극도의 어떤 그 과민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이 일군 사령부와 협의를 해서 직접 하고 있다. 저는 좀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예, 예. 지금 그 총기 난사 사건 모레 밤 상황을 보면은 임병장이 이제 그 수리탄을 먼저 터뜨리고 이게 바깥에서 이제 3명, 생활관 안에서 이제 2명을 조준 사격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예. 아직은 뭐 조사를 더 해봐야 합니다만, 네네. 수류탄을 먼저 던지고 나서, 이제 그 수류탄이 터진 상황에는 그 현장 화면을 상황- 보면서 좀 예, 예, 예. 해주시겠습니까? 자, 예. 지금 삼거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부대로 향하는 그런 이제 길이고요. 공공초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생활관입니다. 네. 보급로라고 하지만 뭐 사람 뭐 한두 명 이렇게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예, 길이죠. 그렇겠죠. 길이 뭐 오솔길이죠, 오솔길. 예, 굉장히 좁습니다. 예. 그 사고 추정 위치라고 되어 있는 그 삼거리 부분이 이제 수류탄이 터진 지역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생활관 앞에서 주야간 근무 교대를 하던 장병들을 향해서 이제 사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관 안으로 뛰어들어서 생활관 안에 있던 병사 2명을 이제 살해하고 그리고 도주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네. 저런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그 임병장이 계획은 어느 정도 이제 하지 않았나, 주간 근무를 서든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계획을 했던 그날 하루 이런 일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미리 했을 수 있다.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 조준 사격까지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10km 넘게 되는 공간을 도주를 했단 말이죠. 네. 저기는 이제 군인들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을 제한 나머지 지역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확인 지뢰 지역이 많아서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공간을 뚫고 10km 정도 도주를 해서 거의 해안선에 근접하는 곳까지 다다랐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임병장이 당시에는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였다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주변 동료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무장 상태였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임병장은 전혀 부상이나 이런 거 전혀 입지 않고 동료들을 사살하고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게 예. 그 임병장이 아주 그 주도 면밀했다는 예. 겁니다. 수류탄을 먼저 터뜨렸기 때문에 수류탄의 폭음과 함께 그 많은 부상자가 생겼을 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3명을 사살했지 않습니까? 네. 그 3명 중에는 자기가 꼭 그 목표를 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발적으로 3명을 사살했을 수도 있는데 그 3명은 뭐 도저히 어떤 한가할 수 반항할 수 없는 네네. 그런 어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사살이 됐을 거고요. 즉 수류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 같이 있던 동료들, 근무를 마치고 오던 사람, 근무를 하러 가던 사람, 비록 총을 들고 있었지만 네. 수류탄으로서 그냥 전투력이 다 상실돼 버린 것이죠. 그것은 이미 방금 김은경 기자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계획한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총을 들고 있을 때 내가 먼저 수류탄을 터뜨리고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혹시 게임 중독자는 아닐까. 그런 것을 우발적으로 한 건 절대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그렇군요. 임모병장을 보면은 이제 이게 좀 약간 숫자들이 조금씩 그 보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정확하게 좀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임모병장이 그 재작년 12월에 이제 입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최초로 입대한 부대가 22사단 아닙니까? 22사단으로 1월 달에 온 거죠. 들어왔고, 예, 예, 어떤 다른 부대에서 이제 훈련소에서 바로 온 거 아닙니까? 예, 훈련소에서 왔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관심사병으로 분류된 게 이제 4월에 A급 관심사병으로 분류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이승민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입대를 하는 신병들은 대부분 C급 병사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아, 처음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낯선 환경에 들어와서 심리적인 상태가 좀 불안한 상태인 건 맞고요. 네네. 그다음에 병사들 사이에서는 일단 체력이 좀 달리는 병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C급 병사를 분류놓고 관리를 이제 해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그 와중에 어느 정도 중점 관리 대상이 필요한 병사들이 있다 그러면 B급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고요. 나머지 A급 병사는 말 그대로 자살 우려, 그 다음에 사고 우려가 큰 병사들을 상대로 A급 병사라고 이제 그 분류를 해놓습니다. 네. 임병장이 A급 병사로 분류된 게 지난 4월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전방 GOP에 투입되기 바로 직전에 실시된 인성검사에서는 다시 이제 B급 이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방 GOP로 투입이 됐거든요.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관심병사 얘기를 어제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예.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관심병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관심병사라 하더라도 충분히 군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병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병사였기 때문에 임병장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 다만 임병장이 이런 일을 저지른 상태에서 보니까 관심병사 전력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과연 관심병사와 임병장 그리고 이번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데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이죠. 뭐 관심병사라서 이제 이런 일을 저지른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군에 7,000명이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요, 사실 4만 5천 명. 4만 5천. 전군에 4만 5천 명. 육군에만 4만 5천 명. 예.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빼고 나서 이제 뭐 전력 운용을 할 수가 없죠. 국방부의 얘기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 4월에 이제 A급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1월에 이제 B급으로 이제 낮춰졌잖아요. 예. A급은 GOP 근무가 안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B급은 되고. 예. 이게 바뀌게 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좀 명백하게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요. 예. 그 A급, B급 판단하는 기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그 심사원들이 사실상 태부적입니다. 그 지금 2017년도까지 그 수를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군에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관심 병사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부대장이 중대장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병사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이제 예. 대위 계급의 중대장이거든요.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그 관심 병사를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이 중대장이 과연 일일이 다 그 관심 병사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건 어렵고요. 또 네. 국방부 스스로가 관심 병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아직도 갖고 있질 못합니다. 그만큼 어떤 부분을 놓고 관심 병사로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A급 관심 병사였다가 B급 관심 병사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네. 이 관심 병사가 좀 상태가 나아졌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임병장이 B급 병사였기 때문에 GOP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군의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 거고요. 네. 예. B급 병사를 판단한 근거가 과연 뭐였느냐에 대해서는 임병장의 상태가 이제 당시에 어땠느냐를 보고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좋았다면 뭐 C급으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옳은 판정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A, B, C 이렇게 관심 병사를 분류해서 하는 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큰 그
모험일 수 있고 무의미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어떤 그 심사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있을 것 그런데 같아요. 그 작년에 이제 B등급으로 다운그레이드 된 상황에 대해서 의혹을 갖기 시작하면 앞으로 전군에서 지휘관 어떤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언론들이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고 예. 지휘관들의 판단은 그 판단만은 신뢰를 해줘야 되는데 다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이지 그 판단이 혹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요. 관심 병사로 지정됐던 병사가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부대 대원들하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소위 왕따 되거나 고문관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좀 제외되는 그런 상황도 종종 발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 병사라고 지정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낙인을 찍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을 예, 수도 예, 예. 있겠군요. 근데 그게 모를 수가 없는 어떤 그 구조가 있는 것이 네. 중대에 가면은 그 행정반이 있습니다. 그 행정반에 사무 보는 사람이 병사들이에요. 그 병사가 자기가 정말 도덕성과 높은 어떤 그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우리 중대에는 누가 관심 병사가 또 누구는 몇 등급인지 절대 내가 무덤까지도 내가 이 비밀을 가져가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병사들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지켜라라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유도를 해야 되고 또 관심병사임을 안다 하더라도 왕따시키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알려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 안 알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려지더라도 이게 우리와 큰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그걸 만드는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좀 관심병사 제도에 대한 뭐 전면적인 좀 뭐 수술이라고 그럴까요? 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떤 형태로든.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그리고 국방부 출입하는 김문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